자, 오늘 12월 19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파가시면서 그런지 아침엔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송할 때도 계속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영상을 잘 못 찍어드리는데, 그만큼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견조했는데, 일단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좀 크게 빠졌고, 상해가 보면은 상해가 1.92% 거의 2% 빠졌고, 니케이 1%, 아시아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시간 유럽 시장은 0.5에서 0.7%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지수 선물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환율 다시 한번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1,300원 79전이니까요. 그 정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자꾸 나쁘게 시장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전문가들도 긍정과 부정이 갈릴 정도면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상승 파동의 조정 파동의 마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라는 게 항상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원사이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급등 구간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등 구간이니까 라고 생각할지만 몰라도, 그때도 항상 파동이 있죠. 항상 파동을 주면서 가게 되고, 또 소위 말하는 반도체 대세 상승장이었을 때 2017년 이때도 항상 파동을 주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은 이 와중에도 다 잔파동이 있어요. 여기도 통상은 한 3개 파동 정도를 합쳐가지고 대파동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큰 파동 안에도 작은 파동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든 주가든 무조건 원사이드에 가는 법은 없어요. 남의 돈 그렇게 쉽게 버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파동 와중이 이제 상승 중에 하락 파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거의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항상 변곡점일 때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하락할 때, 어떤 개별 종목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거래량이 줍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가, 거래대금이 싹 줄다가 다시 거래대금이 늘면서 하락과 상승을 한 번 더 보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거의 거래대금이 장중에 4조대였는데 지금 시간 외까지 해가지고 5조 180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적은 대금이었다는 게 5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5조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재미없는 장사라는 얘기죠. 개인도 산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거의 뭐 침대 축구 느낌이에요. 뭐 코스피 코스닥 공이 그렇습니다. 다 몇백억 단위. 코스피도 외국 234억 팔고 기관 281억 팔고, 이거 거의 돈 돌려가지고 수수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냥 사고 파고 하면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돈 맡기는 게 뭐 전문가들이 관리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계속 호가 돌리면은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세금하고 수수료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돌려야지 성과거든요. 증권사는 수수료 먹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리딩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한테 회원비를 내시면은 제가 따로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계속 돌리면서 계속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돈이 크면 클수록 불리하죠. 그만큼 수수료랑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의 침대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의 자리가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정도 구간 2300대가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역해된 숄더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역해된 숄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순환매에서 돌고 있다는 것도 시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어쨌든 가장 문제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일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한 시장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에서 말씀드렸던 월봉상 60월봉 다시 인근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때도 깨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월봉 인근에 오니까 슬슬 지수 선물도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 시장도 지금 견조한 상승 오늘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회된 숄더 자리에서 한번 요만큼 상승했죠. 한 달 반, 한 달 남짓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잠깐 횡보를 했다가 거의 뭐 시세가 없는 구간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12월에는 11월 말부터 12월 지금까지는 하락 파동, 이 정도 구간이었다가, 만약에 현재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해도 2300대가만 깨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역회된 숄더 자리 나오면서 추세 전환 가능. 여기서 뜨면은 일단은 2700에서 2800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2700에서 2800까지 가능할 거고, 그 안에서 순환매들이 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수가 올라오는 것보다 개별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일 만큼 돈이 없어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작살이 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을 파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천하의 삼성전자도 이제 한번 머리를 드는 정도의 흐름이지만 아직도 5만원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현대차 완전 그냥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점을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한 번 더 시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큰 종목들은 이런 초대형주들은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고, 특히 2차원지들은 가격 메리트가 없었다 말씀드렸죠. 가격 메리트 없으니까 다 급락도 순식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순환매가 돌고 있고 거래대금이 줄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미국이 반등을 해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투세 이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번 주 처리 안 되면은 거의 말일에 처리될 거예요.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금투세 유예랑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100% 다 받기에는 입장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밀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100억의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인 100억을 어떻게든 줄여서 우리 입장을 좀 관철시켰다라고 하려고 하는 정도기 때문에 합의는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모멘텀은 금투세가 유예가 되면 그 다음 상승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쪽이죠. 우크라이나 쪽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 최근에 들어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반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저희가 현대두산 은페라코로 크게 먹었는데, 현두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 테마성으로 좀 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각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 우크라이나 테마가 신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 신용이 10.95예요. 11% 신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들어가기가, 신용이 웬만큼만 돼도 들어갈 텐데, 이런 종목도 데모, 우크라이나 대표주들, 얘도 지금 오늘 3.7% 빠졌는데 10% 신용이에요. 신용을 달고 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만 지금 재고 있는데 지금 막 뛰어들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어쨌든간 금투세 이슈가 끝나면은 역회된 숄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슈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빠질 종목들 있죠. 사료주,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유류주 이런 것, 정유주 쪽 빠지겠죠.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쪽 빠질 테니까. 저희 쪽은 뭐 그래서 그런 쪽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구간만 잘 지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하락장에 종목 없는 사람은 상승장에 종목 없습니다. 지금 개인들 웬만큼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생각보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개별주들 위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힘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무거운 종목들은 끌고 갈 정도의 시장에 힘이 돈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무거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